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리을지 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을 시작으로 봄 감성돔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었죠. 그 첫 시간으로 이해라는 제목으로 봄 감성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일 핵심이 됐던 거, 봄 감성돔은 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몸이 무거워서 물속에 완전 바닥권에 배를 붙이고 다닌다. 그래서 봄 감성돔 낚시에서는 채비를 가급적 완전 바닥에 붙여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바닥에 채비를 붙여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게 봄 감성돔이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수심이 물속 지형지물 중에 제일 낮은 곳이 3m라고 가정하고 제일 깊은 곳이 6m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이런 지형에서 몸이 무거운 감성돔이 바닥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6m의 채비 기준을 맞추고 낚시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조류도 많이 흐르지 않는 내만 깊숙한 곳에 봄 감성돔 낚시에서 제일 깊은 곳 바닥층에 채비를 맞추고 낚시를 할 경우 두 번 중에 한 번은 채비 손실이 올 정도로 미끌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부성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감성돔의 알은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부성난입니다. 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몸은 약간 불편할지 몰라도 무거운 몸 때문에 바닥에 완전히 붙어서 다녀야 될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산란 시기가 돼서 이 부성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감성돔은 가을철처럼 오르내림이 폭이 큰 수직 이동보다는 수평 이동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아래 위로 많이 오르내리면 밑밥이 들어가서 금방 뜨거나 또 조류가 중대해서 금방 가라앉거나 이렇게 할 경우 아무래도 몸에 그 수압적으로 부담이 오죠. 따라서 제일 낮은 곳과 제일 깊은 곳에 중간쯤 되는 이러한 위치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여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유영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수평 이동을 하기 좋은 상황이 되죠. 따라서 잦은 미끌림으로 바닥 깊숙한 곳을 노리는 것보다는 채비 제일 높은 곳이 3m고 제일 깊은 곳이 6m라고 한다면 약 4, 5m 정도의, 자, 다시 말해서 채비를 흘리다가 수중력 꼭대기에서 살짝 미끌림만 생기는 정도의 수심만 맞추는 것이 채비를 흘리기도 유용하고 수직보다는 수평 이동이 많은 감성돔들의 입질을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 이 지역만 가면, 이 지점만 가면 채비가 흘러가다가 자, 높은 곳에 미끌림이 생긴다 할 경우 근처에까지 흘러갔을 때 채비를 살짝 잡아주거나 뽑아주는 견제 방법으로 열을 타고남기도 편하고 미끌림 없이 생각하면서 재밌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봄 감성돔은 수평 이동이라는 동선을 보인다.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활성도가 많아서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움직이기보다는 밑밥이 적당하게 들어가더라도 떠오르기 혹은 가라앉기보다는 유행하기 좋은 층, 열을 건너뛰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닥층에서 열을 타고 넘어야 되는 것도 아닌 여하고 여 수중 지형 사이로 곧바로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수평 이동이 강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면 봄 감성돔 낚시에서 채비를 꾸리는데 분명한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층에 바짝 붙어야만 봄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올 봄, 이번 주말부터는 제 말 믿고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에 중상층을 서서히 아주 편안하게 공략해 보신다면 덜컥 아주 좋은 씨알의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 봄 감성돔의 성향을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봄 감성돔의 채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감성돔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됐던 건 수평이동. 수평이동의 이동 동선을 보이면서 완전 바닥권보다는 중하층의 공략이 핵심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수평이동이 많은 중하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비가 효과적일까? 자, 이 채비는 봄 내만권 감성돔 낚시에서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봄 내만 깊숙이 입성하는 감성돔들은 산란을 위해서 들어오는 고기들이라고 그랬죠. 산란을 위해서 들어오는 고기들의 특징은 수평 이동이 많고 또 첫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움직임의 폭이 줄어든다. 자, 갯바위 가까이 붙어있던 밤새 붙어있던 감성돔들이 야, 나는 여기서 뭐 한 500m 정도는 쉽게 왔다 갔다 했어. 가을에는 뭐 5, 600m는 금방 갔다가 먹이감이 없으면 또 들어오곤 했다고 가정한다면 봄에는 절반 이하로 움직임의 폭이 딱 줄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야, 어제 저 1번 포인트에서 여러 마리 감성돔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런 고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움직임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봄 감성돔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가 많이 한정되는 편입니다. 머물기 좋은 곳, 산란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봄 내만권 움직임의 폭이 수평 이동이 많고 수평 이동의 이동 동선을 보이고 움직임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봄 감성돔 내만큼 깊숙한 조용한 곳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감성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봄 내만권의 채비를 들어보신다면 아무래도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봄 감성돔 낚시의 채비론, 이 채비론을 약 세 가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분의 1로 줄여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두 번째는 정숙하고 간결한 낚시.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자, 2분의 1로 줄여라. 줄여라는 채비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정숙하고 간결하라. 자, 내만큼 깊숙한데 파도 하나 없이 조용한데 갯바위 가까이 감성돔이 붙어 있을 경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갯바위에 짐이 툭툭 던져주고 스파이크가 막 긁히는 소리는 물색에 진동을 주죠. 소리라기보다는 소리가 울리는 진동은 예민한 감성돔들한테 분명히 갯바위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봄 시즌처럼 새벽 물때 혹은 물돌이 시간 이렇게 집중되는 입질이 아닌 전혀 입질이 들어올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외로 그것도 좋은 시간에 감성돔이 물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봄철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질이 들어올 수 있다. 아, 지금쯤 전혀 물어줄 것 같지 않는데 왠지 지금은 들어올 것 같아. 뭐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줄여서 어떤 방법으로 채비를 할 것인가, 조용하고 간결한 낚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본인한테 오게 되는 그 기회의 상황들은 어떤 것인가를 두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